안녕하세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감염내과 과장 김장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 요양사회복지시설 감염관리 중 감염관리 심화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보호구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기저귀 교환이나 기구 세척 등 혈액이나 잠재적인 감염 물질 또는 손상된 피부, 오염된 피부와 접촉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가운은 보다 접촉면이 넓을 때 환자의 분비물이나 배설물들과 접촉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의 점막에, 또 안면보호구는 눈의 점막에 환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등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호흡기 보호구는 공기맥의 감염이나 신종 감염병 의심 환자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장갑은 각 상황에 따라서 멸균 장갑을 사용할 때, 청결 장갑을 착용할 때, 그리고 장갑 착용이 불필요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스크 대 호흡기 보호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는 비말 주의가 필요한 큰 입자에 1~2m 내에 가까이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비말 전파 위험이 있는 호흡기 감염을 예방해주고 공기주의 감염병 환자가 이동할 때 환자가 착용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감염 질환의 환자 및 직원이 착용하게 됩니다. N95 마스크 등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는 보다 작은 입자인 공기주의를 하는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공기주의 감염병 환자의 치료 시 직원이 착용하게 되고 매 착용 시마다 밀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글과 페이스 실드는 사용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의 치료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는 격리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청결한 장소에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제대로 착용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집단 격리를 하는 병실에서 개인 보호구는 환자마다 교체하고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호흡기 보호구는 여러 환자를 대상으로 교체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호구 제거 후에는 옷이나 피부가 주변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나와야 하며 호흡기 보호구는 격리실 퇴실한 이후에 제거합니다. 보호구 착탈이를 동일 장소에서 해도 되나요? 격리구역에서 오염된 보호구를 탈의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의 공간은 오염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전 보호구를 보관하고 차기하는 공간은 청결해야 하므로 탈의 공간과 차기 공간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실이 없을 경우 격리구역으로 들어가기 전 차기하고 입실하고 퇴실 전 탈의를 하고 폐기물에 폐기합니다. 전실이 있는 경우 격리구역 내 탈의 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감염병의 경우 전실을 탈의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일반 격리 환자의 경우 격리실 내에서 탈의하고 전실을 차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소독제의 선택과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기구들은 각 상황과 종류에 따라서 고위험, 중위험, 비위험 기구로 나뉩니다. 각각에 따른 소독과 멸균 방법이 다 다릅니다. 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구와 물품은 비위험 기구에 해당됩니다. 일부 준위험 기구와 비위험 기구에 적용하는 중간 수준의 소독은 다음과 같은 화학소독제에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접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이나 미생물 농축액을 엎질렀을 경우에 락스 성분인 차하염소산 나트륨은 1000pp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도 페놀계, 아요도포계, 알코올 제제 등이 이에 속합니다. 낮은 수준의 소독은 유효 염소량으로 100ppm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소독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소독제를 사용할 시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제품별로 안전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희석 배율,
접촉 시간, 적용 대상 등을 정해야 합니다. 소독제 분사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을 발생하고 흡입 위험을 증가시키며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 효과가 미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소독제도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보관하지 않고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약처 허가증과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미생물 시험 성적서와 같은 관련 서류 예시드립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소독제의 소독력을 검토하여 제대로 승인이 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소독제의 물질 안전성도 검토하여 필요한 적절한 보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독제의 주요 성분별로 유효 농도와 접촉 시간,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합니다. 소독력이 높을수록 좋은 소독제인가요? 효과가 입증된 소독제들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사용의 편의성과 효과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독제를 선택할 때에는 적합성, 비용, 안정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희석 방법과 사용 방법을 준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편의성을 위해 분무 소독해도 될까요?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을 발생하고 흡입 위험을 증가시키며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 범위가 불분명해서 소독 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러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야 합니다. 항균제로 승인된 피부 소독제는 피부에 대한 사용은 안전하지만 환경 소독제로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에틸 알코올만이 피부와 환경 표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빨리 증발하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독하기 어려운 물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나 소파 등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소독합니다. 세탁이 어려운 재질의 물품은 비닐백에 넣어서 7일 이상 격리 보관 후 재사용하면 됩니다. 옴 진드기의 생물학적 특징이 사람의 정상 체온이나 평상시 실내 온도 등에서 최대 1주까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1주 이상 격리 보관하면 사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염병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책임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기관 내에서는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행을 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염병이 일상적인 발생 수준 이상으로 증가했을 경우나 흔하지 않은 미생물, 특정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행으로 인지합니다. 유행으로 인지되었을 경우에 신속한 보고를 위해서 신고 체계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관할기관 연락처를 공유하고 문제 발생했을 경우 각각의 역할을 서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내외부의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를 미리 마련합니다. 모든 감염병 발생을 유행으로 보아야 하나요? 현재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이며 직원 1명의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발생했고 추가 환자 발생 소견은 없으므로 유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표준주의 등 통상적인 수준의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모든 감염병 발생을 유행으로 보아야 하나요? 옴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감염성 질환은 아니므로 최근 수개월 자료를 통해서 일상 수준을 확인하고 현재 통상적인 수준의 3배 이상으로 감염이 증가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옴 환자들의 입소 시기와 증상 발현 시기를 검토해서 시설 입소 후에 발생한 시설 내 감염인지를 확인합니다.
시설 내 감염 전파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간 공통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대한 철저한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감염병 발생을 유행으로 보아야 하나요? 동일한 음식물에 의한 식품맥의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공통 감염 원인 음식물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시설 내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조리 종사자인 경우 오염된 손으로 음식물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근무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